푸른 사자 와니니 2 8장 로마야니 나마야니. 성난 코끼리 무리에게 쫓겨 정신없이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다행히 마이샤도 잠보도 와니니 곁에 있었다. 하지만 말라이카가 없었다. 말라이카를 찾기 위해 아카시아 언덕으로 되돌아갔으나 근처만 가도 나말록의 성난 울음소리가 날아들었다. 어쩔 수 없이 아카시아 언덕과 거리를 둔 채 원을 그리며 조용히 말라이카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러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한참을 헤매다 지친 와니니들은 눈에 보이는 바위 언덕 아래 그늘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와니니들은 뒤도 안 보고 달렸지만 어느새 2마리의 낯선 암사자들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닌이라고 해요. 이쪽은 마이샤와 잠보예요. 무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바로 떠날게요. 어딜 가는 길이야? 어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떠돌이구나? 네. 난 로마야니, 여긴 나마야니. 바위 언덕에 있는 분은 우리 엄마 슈자야. 우린 슈자물이지. 여기 바위 언덕이 우리 영토야. 엄마가 너희를 데리고 오라셔. 와니니들은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아침에 누를 사냥했는데 좀 남아서 말이야. 너희들이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독수리들이 꼬이는 건 딱 질색이라서. 굳이 독수리들을 쫓으려고 하는 것도 지나가던 사자에게 먹이를 선뜻 내어주는 것도 불안하고 이상했지만 와니니들의 배는 이미 배고픔으로 요동치고 있었기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어느새 잠보는 그들 사이에 앉아 고기를 먹고 있었다. 곧 와니니와 마이샤에게도 자리를 내주어 와니니들은 정신없이 남은 누를 먹었다. 슈자무리는 와니니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지난 밤 코끼리 소리의 이유, 말라이카와 헤어진 이야기, 마이샤가 엄마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 와니니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번 감탄했다. 그러다 잠보가 말끝에 와니니 무리라고 붙이자 로마야니가 꼬리를 세웠다. 와니니는 정신이 번쩍 들어 말했다. 저희가 무슨 무리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재미삼아 붙여봤지요. 그런데 그때 나마야니가 갑자기 몸을 솟구쳤다. 와니니들은 먹이를 떨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나마야니는 마이샤 쪽으로 몸을 날렸다. 무의식적으로 와니니와 잠보는 마이샤를 감쌌다. 하지만 나마야니가 노린 것은 마이샤가 아니었다. 도마뱀이었다. 우리 영토에는 도마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아. 도마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사자의 영토에 발을 들여놓다니. 와니니는 아찔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슈자무리는 사자에게는 너그러운지 와니니들에게 아주 잘해주었다. 덕분에 와니니들은 배불리 먹고 간만에 편안한 밤을 맞았다. 슈자가 영토를 알리는 울음을 울렸다. 아름다운 사자의 자장가였다. 슈자는 잠보에게도 자장가를 불러보라고 했다. 잠보는 수줍어했지만 차츰 소리를 높여 울었다. 와니니는 놀랐다. 잠보의 포효가 큰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자장가도 멋지게 부르는지는 미처 몰랐다. 기분이 묘했다. 반갑기도 서운하기도 미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웠다. 마디바 무리에 있을 때 들었던 자장가 소리. 그리고 말라이카도 그리웠다. 온 초원에 들리도록 말라이카를 불러보고 싶었다. 하지만 와니니는 몸을 웅크린 채 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9장 슈자의 법.
기린 하나, 흰개미 하나마저 자신의 영토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슈자무리. 맞은편 윙구 사자무리도 슈자무리의 특성을 알고 자신들이 훨씬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슈자무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슈자무리는 그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토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럼 와니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와니니는 그저 모두가 무사하길 바랬다. 그러나 지금은 아산테 아저씨도 잃었고 말라이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 와니니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몸은 편안한 날들이 이어졌다. 슈자의 영토에는 언제나 사냥감이 있었고 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사냥을 했다. 잠보와 와니니도 거들었지만 이미 그들은 능숙한 사냥꾼이었기에 도울 것도 없었다. 오늘도 슈자무리는 얼룩말을 점짓고 사냥태세에 들어갔다. 슈자의 집요한 추격에 이어 매복조 로마야니와 와니니의 길막음, 그리고 나마야니와 잠보의 덮치기, 마지막 슈자의 숨통맞기로 마무리. 짧고도 확실한, 빠르고 강력한 암사자의 사냥이었다. 슈자무리는 기분 좋게 포효하며 먹이를 둘러앉았다. 잠보도 자신이 초원에서 가장 포악한 사자인 양 한껏 크게 포효했다. 와니니도 기분 좋은 포효로 마이샤를 불렀다. 그 소리에 마이샤는 기분 좋게 달려왔다. 그러나 로마야니가 마이샤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뒤 있는 슈자의 호통. 어린 사자가 감히 어딜! 사냥에 도움도 안 되는 어린 사자가 건방지게 한자리에 앉으러들다니 슈자 무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와니니는 말문이 막혔다. 여기는 슈자의 영토. 슈자의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다. 와니니는 입맛을 잃고 물러났다. 마이샤도 한껏 풀이 죽어 힘없이 물러났다. 슈자무리는 유독 마이샤에게 냉랭했다. 마이샤의 말은 무시하고 잠자리에도 껴주지 않았다. 그 바람에 와니니도 마이샤를 따라 슈자무리와 조금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잠보는 슈자무리에서 한껏 들떠보였다. 슈자무리에 둘러싸인 채 으스대며 옛 이야기를 잔뜩 부풀려 이야기하곤 했다. 잠보는 말라이카마저 깡그리 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와니니도 말라이카를 생각하긴 하지만 정작 슈자무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와니니는 마이샤를 슬쩍 보았다. 힘없이 축 늘어져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았다. 마이샤, 여길 떠나자. 잠보한테 조용히 말하고 슈자무리에게도 인사하자. 그리고 말라이카도 너희 엄마도 찾아야지. 하지만 마이샤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의기소침한 반응이었다. 언니, 우리 엄마들이 나를 잊었으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야. 절대 잊지 않아. 내가 모르는 사자들이랑 오래 있다 보면 냄새도 달라지고 나는 어리니까 내 겉모습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럼 엄마들이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 그럴 리 없어. 걱정 마. 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언니 오빠들한테 너무 뻔뻔하게 신세만 진 것 같아.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말이야. 내가 너무 따라다녔다. 그치? 아이고, 너가 많이 주눅 들었구나. 마이샤, 여길 떠나면 그런 생각도 모두 사라질 거야. 또 긴 여행을 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자자. 알았지? 슈자무리를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와니니는 설레었다. 벌써 말라이카를 만날 것 같았다. 그렇게 잠보의 자장가를 들으며 달빛을 받으며 와니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10장 수사자의 운명. 마이샤가 사라졌다. 바위 언덕 근처도 우산나무 위에도 없었다. 와니니와 잠보는 큰 소리로 마이샤를 찾았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이러다가 인구무리하고 시비라도 붙으면 어쩔 거야. 주인은 우리도 조심하는데 감히 신세지고 있는 떠돌이 따위가 목소리를 높여? 마이샤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로마야니 자매는 와니니에게 덤벼들 듯 이를 드러냈다. 와니니가 감히 상대할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 사실조차 잊고 같이 발톱을 세웠다. 겨우겨우 잠보가 로마야니 자매를 달래 바위 언덕으로 보냈다. 와니니,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왜 성질부터 부려? 내가 잘 말해놓을 테니까 너는 조금 있다가 돌아와. 잠보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오긴 무슨. 말라이카도 마이샤도 없는데 어딜 돌아와? 잠보, 너는 아예 슈자무리가 다 된 것 같다. 넌 그동안 마이샤랑 내가 불편한 것도 몰랐지? 너야말로 왜 그러는데? 휴자무리가 어쨌다고? 사자마다 규칙이 다른 것뿐이잖아. 오히려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사자들이지 않아? 솔직히 휴자무리가 우리한테 잘해줘야 될 이유라도 있니? 그렇게 고마우면 너 나가서 또 꼬리나 살랑살랑 흔들어라. 잘하면 슈자무리의 수사자도 될 수 있겠네. 난 마이샤를 찾으러 갈 거야. 와니니는 그대로 등을 돌려 뛰어갔다. 내심 잠보가 쫓아올 줄 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와니니는 뒤를 돌아보았다. 잠보는 슈자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잠보가 왠지 더 멀게 느껴졌다. 와니니는 다시 혼자가 된 느낌이었다. 그때 옆에 있던 덤불이 부스럭거렸다. 안녕. 바라바라였다. 와니니는 바로 이를 드러내며 포효하려고 했다. 잠깐! 마이샤! 나 마이샤 알아! 뭐? 너 마이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마이샤는 혼자 갔어. 저쪽으로. 거짓말. 무뚜가 잡아간 거지. 이 모든 게 무뚜 때문이야. 너네 때문이라고. 맞아. 미안해.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마이샤는 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그랬어. 마이샤의 어젯밤 말을 새겨들었어야 했다. 잘 지켜봤어야 했다. 같이 엄마를 찾아준다고 했는데 마이샤는 혼자 떠나버렸다. 이상하게도 아카시아 언덕 쪽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가장 큰 별이 뜨는 쪽으로 갔다. 어디로 갔는진 알아? 그건 몰라. 한참 따라갔는데도 알려주지 않았어. 어린 사자 혼자 가는 게 걱정스러워서 따라다녔거든. 근데 내가 따라가는 것보다 너랑 잠보한테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중간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와니니는 잠보가 있는 바위 언덕을 돌아보았다. 여전히 잠보는 휴자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잘 어울렸다. 잠보를 부르려 바위 언덕 쪽으로 갔다가 이내 포기했다. 마이샤를 따라갔던 곳까지 나를 데려다줘. 바라바라는 얼른 알겠다고 하고 꼬리까지 기분 좋게 흔들어대며 길을 안내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의심이 들었지만 지금으로선 믿는 수밖에 없었다. 잠보랬지? 너 그 수사자한테 화난 거지? 잠보가 저 사자들이랑 친해져서 그런 거야? 상관하지 마. 바라바라가 눈치 없게 와니니의 성질을 긁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수사자라면 어쩔 수 없거든. 우리 아빠를 봐. 초원에서는 포악하기로 소문났지만 정작 암사자에게 쫓겨나 떠돌이 신세잖아. 수사자는 암사자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거든. 코끼리 똥 같은 신세지. 뭐? 코끼리 똥? 코끼리 똥은 어떤 동물한텐 그냥 똥이지만 새똥구리한텐 보물이잖아.
우리 수사자도 그런 신생고지. 어떤 암사자를 만나냐에 따라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너도 잠보 좀 봐줘. 다 자란 암사자 무리가 어엿한 수사자로 대해주잖아. 수사자한테 그거 흔한 기회 아니다. 바라바라의 말이 와니니의 마음에 꽂혔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잠보를 부를 수 없었다. 씁쓸했다. 그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라바라는 계속 잠보 이야기를 해댔다. 야, 넌 원래 말이 많니? 계속 떠들 거야? 미안. 원래 안 그러는데 오랜만에 사자랑 대화하니 신이 나서. 조용히 할까? 혼자였던 와니니도 그 심정을 알기에 차마 그러라곤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던 거야? 나는 말을 느리는 것을 보니 수상쩍었다. 와니니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아니, 나쁜 의도는 전혀 없어. 진정해. 그냥 아빠랑 헤어지고 혼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보여서 나도 모르게 따라왔어. 갈 데도 없고 그저 맴돌다가 마이샤가 보여가지고. 에휴, 봐. 수사자의 운명이 이래. 잠보도 수사자답게 행동한 걸 거야. 그래도 넌 서운하긴 하지? 와니니는 쏘아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다.